울릉도 동해 한가운데 떠있는 이 섬은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한국 건설 역사에서 가장 불가능한 도전이 시작된 곳으로 기록됩니다. 바다 위에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상식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건설업계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은 프로젝트, 바로 울릉공항의 탄생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의 최대 고민은 하늘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배로만 오가야 했던 교통현실은 폭풍과 높은 파도에 자주 막혀 발이 묶이곤 했습니다. 겨울철이면 수일 동안 섬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울릉도에 공항 건설을 추진했지만 전문가들조차 여기는 활주로를 놓을 땅이 없다는 단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섬 전체가 가파른 산과 절벽으로 둘러싸인 지형, 사방에서 몰아치는 파도, 그리고 제한된 평지 면적, 이 세 가지가 울릉공항을 불가능으로 만든 주범이었습니다. 공항을 지으려면 평탄한 대지가 필요하지만 울릉도에는 그런 공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해안선은 짧고 좁으며 조금만 잘못 설계해도 활주로 끝이 바로 바다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의 공항 기술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 인공섬 위에 세워졌을 때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지만 그 공항조차도 매년 침하 문제가 생기며 보수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울릉도는 간사이보다 조건이 훨씬 열악했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수심은 깊고 파도는 더 거칠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십 년간 계획만 세워지고 번번이 좌절되었던 것이 울릉공항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결국 세계 최초의 해저형 활주로라는 전혀 다른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산을 깎아내고 바닷속에 초대형 케이슨을 박아넣어 활주로를 지탱하는 방식. 이것은 기존의 어떤 공항 건설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말 그대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발상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이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고속철도, 초대형, 교량, 원전 건설 등 세계적으로 불가능하다던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라 한국 건설 기술의 한계를 시험하는 무대가 된 것입니다. 활주로 길이는 약 200m, 단일 활주로지만 동해의 험난한 날씨를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 지하 활주로라는 타이틀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활주로의 일부 구조가 해저 기반 위에 얹혀져 있다는 의미로 마치 바닷속에 건물을 세워 그 위를 비행기가 오르내리게 한 셈입니다. 한국이 선택한 길은 기존의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히 울릉도의 하늘길을 열어주는 인프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설 신화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막 문을 연 첫 장에서 울릉공항은 세계 건설사의 판도를 바꾸는 충격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이 처음 계획되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은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활주로가 들어설 직선 공간과 그 활주로를 지탱할 견고한 지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울릉도에는 그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섬 전체가 화산 지형으로 형성되어 경사가 급하고 평탄한 땅은 마을이 밀집한 좁은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활주로를 놓기 위해서는 산을 잘라내고 절벽을 메우는 극단적 발상이 필요했습니다. 설계팀은 세 가지 대안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첫째는 산 정상 부근을 깎아 활주로를 만드는 방법, 둘째는 인공섬을 조성하는 방법, 그리고 셋째는 바다와 절벽을 연결하는 복합형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안은 산림 훼손이 너무 크고 접근도로 건설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인공섬은 일본 간사이 공항 사례처럼 침하 문제와 유지비가 치명적이었고 수심이 30m 이상 되는 울릉 앞바다에서는 시도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 곡선형 케이슨을 활용해 절벽과 바다를 동시에 활용하는 초유의 방식이 선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술진은 전례 없는 도전에 맞닥뜨렸습니다. 곡선형 케이슨이라는 발상 자체가 세계 최초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케이슨은 직선형으로 제작되어 방파제나 항만에 사용되는데 이를 활주로의 기반 구조로 활용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파도의 충격을 곡선으로 분산시켜 활주로를 지키겠다는 아이디어는 파도를 이기는 활주로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단순히 구조적 안정성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릉도는 겨울이면 파도가 10m 이상 치솟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활주로가 파도에 직접적으로 맞지 않도록 바다 밑에서 힘을 흡수하고 지상에서는 바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이중 안정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토목기술진은 항만 설계에 교량 건설, 지하터널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또 하나의 난제는
활주로 길이였습니다. 최소 200m 이상이 확보되어야 중형급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데 울릉도의 협소한 해안에서는 이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활주로를 절벽에서 바다 쪽으로 300m 이상 확장해 내밀어야 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초대형 곡선형 케이슨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이 바닷속에 거대한 다리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더해 기상 문제도 설계팀을 괴롭혔습니다. 울릉도는 강풍과 안개가 잦아 비행 안전성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활주로 방향과 관제 시스템을 정밀하게 배치하지 않으면 항공편의 안정 운항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설계 과정에서 기상청, 국토부, 군 항공 전문가들까지 총동원되어 수년간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결국 동서 방향 활주로와 첨단 관제 레이더를 결합해 안개와 강풍에도 대응 가능한 설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설계가 확정된 순간 울릉공항은 이미 세계 건설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상식을 무너뜨린 새로운 해법, 그것이 바로 한국식 불가능을 돌파하는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적 설계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공 단계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설계가 확정되자마자 울릉공항 건설은 곧바로 불가능을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시공 과정은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니라 한국 건설 기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대작전이었습니다. 산을 깎아내는 동시에 바다를 메우고 거대한 구조물을 해저에 박아넣는 일은 세계 어디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작업은 활주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산 제거였습니다. 울릉도의 단단한 화산암을 대규모로 절단해야 했는데 이는 기존의 발파공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섬 전체에 충격을 주면 마을에 피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초정밀 절단 장비와 터널 굴착 기술을 응용하여 산을 조심스럽게 깎아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거된 암석만 수백만 톤에 달했고 일부는 해안 매립용으로 재활용되었습니다. 동시에 해상에서는 거대한 케이슨 설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길이 수십 미터, 무게 수만 톤에 달하는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 위에서 제작한 뒤 예인선으로 운반해 해저에 정확히 안착시키는 과정은 말 그대로 밀리미터 단위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닷속 조류와 파도를 뚫고 케이슨을 정확한 위치에 내리는 데 실패한다면 공사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GPS와 해양 측량 기술 그리고 잠수부 팀이 투입되어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친 끝에 성공적으로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시도된 곡선형 케이스는 제작 과정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직선형 케이슨과 달리 곡선 구조는 제작, 운송, 설치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은 대형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기술을 응용해 곡선형 거푸집을 제작했고 이를 활용해 초정밀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했습니다. 완성된 케이스는 마치 거대한 배와 같은 형태로 실제로 바다 위에 띄운 후 예인선으로 견인해 설치 지점까지 이동시켰습니다. 바닷속 작업은 항상 위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파도와 조류가 강한 울릉도, 해역은 하루 중 몇 시간만 잠잠해지고 나머지 시간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팀은 기상 조건을 철저히 분석해 작업 가능 시간대를 예측해야 했고 이 창구를 놓치면 수일간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은 치밀하게 조율되었고 마침내 활주로의 기반이 되는 초대형 곡선 케이슨이 바다 밑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공 현장은 말 그대로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습니다. 드론으로 실시간 측량을 진행하고 해저에서는 ROV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케이슨의 위치와 기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육상에서는 절단된 암석을 대형 덤프트럭과 벨트 컨베이어로 신속히 운반해 해상 매립지로 보내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전쟁 작전처럼 각 공정이 시간과 분 단위로 연결되며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치열한 과정을 거쳐 활주로 기반이 완성되자 세계 건설업계는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산을 깎고 바다를 이긴 공사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해외 전문가들은 이 정도 규모의 시공을 성공시킬 수 있는 나라는 극소수라고 분석했고 한국 건설 기술의 저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울릉공항은 단순히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넘어 어떻게 성공했는가? 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세계 최초의 지하형 활주로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울릉공항의 가장 큰 충격은 바로 세계 최초로 구현된 지하형 활주로였습니다. 그 기초 구조의 상당 부분이 해저에 묻혀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곧지하 활주로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고 울릉공항은 단숨에 세계 건설사의 교과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외신들은 울릉공항의 등장을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간사이 공항이 매년 치마로 몸살을 앓는 동안 한국은 바다를 제압해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건설 전문가들도 이런 방식은 그 어떤 매뉴얼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은 스스로 매뉴얼을 새로 쓴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하형 활주로라는 타이틀은 군사적 관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활주로의 일부가 해저 기반 구조 위에 얹혀있기 때문에 폭격이나 미사일 공격에도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울릉공항은 민간공항이지만 그 기술적 잠재력은 군사 분야에서도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활주로 완공 소식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태평양 섬 나라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국의 좁은 섬이나 해안섬 문제로 공항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나라들에게 울릉공항은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된 것입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건설사에 우리도 같은 기술로 해안공항을 세울 수 있는가? 라는 문의를 보내왔다는 소식도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울릉공항의 위상은 단순히 해외 관심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울릉공항은 상징적인 승리였습니다. 오랜 세월 주민들이 고립과 불편에 시달려왔던 현실이 드디어 끝났고 그 과정에서 한국 건설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울릉공항이 단순한 활주로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저 기반 위에 세워진 활주로와 함께 최첨단 관제 시스템과 지하형 경납고 그리고 관광객 편의를 위한 확장형 터미널까지 모두 하나의 종합 패키지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하 경납고는 울릉도의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기상악화 시 항공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세계 각국이 충격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공정 속도였습니다. 통상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지만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실체를 완성시켰습니다. 이는 한국 건설사들의 조직력과 공정관리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사례였습니다. 울릉공항의 등장은 단순히 한 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건설 역사의 지하형 활주로 시대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젖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그 내부가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라는 새로운 궁금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울릉공항 내부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활주로만 해도 충분히 세계 최초라 불릴만 했는데 그 내부 시설은 기존의 지방공항 개념을 완전히 넘어서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활주로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첨단화된 공항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먼저 터미널 내부는 대규모 인파를 빠르게 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을 최소화한 구조로 완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형 공항은 단순히 대합실과 출입문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울릉공항은 최신 국제공항의 설계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출국장과 도착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혼잡을 방지하고 자동화 체크인 시스템과 스마트 보안 검색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탑승객은 서울이나 부산에서 경험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섬 한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독창적인 부분은 지하 공간 활용이었습니다. 울릉도는 좁은 지형 탓에 지상 공간을 넓힐 수 없었기 때문에 설계팀은 아예 지하를 파내어 주요 시설을 배치했습니다. 지하에는 항공기 경납고와 화물 처리 시설, 그리고 관제 지원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지하 경납고는 울릉도의 극심한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항공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운영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승객 편의시설 역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상설 매장과 전시관, 그리고 관광객을 위한 스마트 안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AR 기반 안내 시스템을 통해 울릉도의 관광지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대기시간 동안 전용 앱을 통해 숙박, 교통 예약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섬 공항이지만 첨단 IT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공항의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안전 시스템입니다. 울릉공항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섬에 위치하기 때문에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내부에는 대형 응급의료센터가 배치되었고 군민간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대피 시설이 마련되었습니다. 심지어 지하활주로 구조물 일부는 해상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용 방공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지역 안전망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관제 시스템 역시 국내 최신 기술이 집약되었습니다. 울릉도 특유의 강풍과 안개에 대응하기 위해 초정밀 위성항법 장치와 고성능 레이더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기상 악화 시에도 항공편 운항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자동 착륙 보조 시스템은 파일럿이 직접 육안으로 활주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 착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공항 내부 확장 공개는
한국 건설 기술의 또 다른 승리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활주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공간을 극대화하여 지상, 지하, 해저가 하나로 연결된 입체적 공항 구조.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울릉공항은 세계 최초 지하 활주로 공항, 이자케이 건설의 종합걸작이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눈길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울릉공항이 한국 사회와 국제 무대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거대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이 염원했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지역 경제는 즉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은 기존보다 2~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는 곧 숙박음식, 교통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파도와 기상에 묶여 고립되는 섬이 아니라 언제든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열린 관문으로 바뀐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만이 아닙니다. 울릉공항은 한국 건설 기술의 도전 정신을 세계에 각인시킨 사례로 기록됩니다. 고속철도, 초대형, 교량, 원전 등 불가능하다 여겨진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온 한국이 이제는 바다 위 활주로까지 현실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세계 건설 시장에서의 위상을 단단히 굳혀주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가들이 울릉공항의 설계 및 시공 기술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 건설사의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울릉공항은 전략적 가치도 큽니다.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울릉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거점입니다. 민간 공항이지만 동시에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미 울릉공항의 건설 과정을 예의주시해왔고, 이제는 완공된 활주로와 시설을 분석하며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라 동북아의 전략 지형을 뒤흔드는 변수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울릉공항이 남긴 메시지는 불가능은 없다는 정신입니다. 좁은 섬, 깊은 바다, 거센 파도, 절대 불가능이라던 조건을 한국은 정면 돌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엔지니어와 건설 인력이 밤낮 없이 투입되었고, 각종 혁신적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세계 최초 곡선형 케이스는 지하형 활주로, 해상 육상 지하를 아우르는 복합 구조물, 모두가 상식을 뒤엎은 결과물이자 한국 건설사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울릉공항은 하나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창의적 해법과 불굴의 의지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어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큰 바다를 건너는 초대형 해상공항,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형 친환경 공항, 혹은 우주항공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이착륙 시설까지 울릉공항은 그 모든 도전의 서막이자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결국 울릉공항은 단순히 울릉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한국 건설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세계 최초 지하 활주로를 가진 공항, 자연의 장벽을 넘어선 인류 도전의 상징,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K건설 신화의 시작. 울릉공항은 오늘도 동해의 파도 위에 서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고 있습니다.